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금융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김정은 시대의 금융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북에서는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요. 그 연구 완성의 주요 가압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변화는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2012년을 시작으로 조선은 그 김정은 시대로 공식 진입을 했고 2013년 3월이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이제 연구 완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전국적 범위로 그 실천 조치들을 이제 확산을 계속하고 있고 결과 이제 북쪽의 공장들에서는 경영 관리를 지배인이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고 지배인이 일한 만큼 분배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협동 농장들에서는 분조 관리제 안에서 포전 담당 제도, 즉 이제 이전엔 한 20명씩이나 되는 분조를 3 내지 5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가족 단위로 기본적으로 줄이죠. 그래서 세분화해서 여기에 일정 규모의 포전을 고착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저 자막으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좀. 김정은 시대의 어떤 그 금융개혁의 대표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방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중앙은행과 농민은행, 예. 산업은행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협동화가 되고 1960년대에 그 경영위원회를 통한 기업적 관리 방법이 협동농장에 진행이 되면서 농민은행이 없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70년대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산업은행이 없어지고 단일은행 제도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죠. 금융 부분에 있어서 북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본격적인 이제 내부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2001년 이후에는 재정, 금융, 회계 관련한 그 연수 공부를 할 사람들을 중국, 독일 이런 이제 국가에 파견해서 금융 개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해요. 2004년에 이제 중앙은행법을 제정을 하고 2006년에 상업은행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됐고 결국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는 이원적인 그 은행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업은행은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은행도 투자를 하고 또 상업은행에서 돈을 내가 투자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가축을 이제 구입하거나 뭐 이런데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업은행이 생겨서 이전에 단일은행 제도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북이.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이원적인 은행 체제가 비로소 북한에도 생겨서 금융 자체가 다양하게 다원성을 이제 확보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금융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상업은행에서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흡수할 수도 있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상업은행이 일자처럼 그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금융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상업은행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제 거리대 이런 거 하던 걸
투자 형식으로 조금 더 이제 건전하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식으로 투자도 하고 돈도 이제 그 거리대도 해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래 보니까 그 카드 발행도 굉장히 다양해졌던데요. 그 전자결제 카드 활용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참, 그 대학원에 가서 한 1년 공부하더니 질문이 참 점점 예리해집니다. 아, 예. 조선무역은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 산하의 무역은행이 있는데 2010년 12월 말부터 전자결제 카드인 나래를 이제 나래. 발행을 네네. 했거든요. 북정 내의 외화 봉사단위들에서만 썼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외화로 이제 상품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데서만 썼는데 현재 나래 카드는 뭐 익명성이라든지 카드 사용의 영리성 뭐 이런 특성으로 해서 이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요. 인민봉사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 초부터 컴퓨터망과 전자결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업 봉사체계 억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결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일단 돈을 넣어놓으면 억류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서 선전하기 가지고도 여기에 가입하면 상품을 검색하고 선정하고 주문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인민봉사천국에서는 여러 이제 운수사업소들을 통해서 운송도 이제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송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택배 네, 예, 그렇죠. 물품을 예. 운송하는 것이 되겠네요. 네, 북쪽에서는 이제 택배란 말을 안 쓰는데 그렇죠, 예. 이 택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군제 주택이니까 집집마다 배달한다는 택배가 있는 거죠. 난 택배 하면서 네. 그냥 가져다 주는 게 택배다. 네.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게 택배다. 조금 전 이제 은행과 관련한 뭐 어떤 법령 체계를 갖추고 하는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한 10여 년 된 그 김정은 시대가 꼭 이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제 법제화하는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금융 관련 법제도도 좀 이렇게 많이 제정해서 법률적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징이 모든 문제들을 법으로 제정해서 현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일성 시기에는 이제 뭐 이민을 해서 대중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김정일 시기에는 송군 정치를 했는데 김정은 시기에는 이제 법으로 이제 정치를 한다. 뭐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금융 부문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들을 해외에 내려와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금융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제 기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시장경제, 금융제도 이런 이제 세미나 이런 데도 참가해가지고 엄청난 준비를 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내용의 변화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중앙은행법을, 2006년에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했고 중앙은행법에서는 화폐 관리 업무를 그 이제 전속시키면서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산업은행에 다 넘겨줍니다. 그 대신 이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수신을 담당하도록 규정을 해가지고 정전의 중앙은행이 한 직접 금융 제공 대신에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금융 문제는 뭐 전체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또 많은 것들을 법제화하고 이런 것이 주로 그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부께서요. 선배님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현금을 보내줄 수 있다.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설아쌤이 그 서울에 있으면 안 되죠. 예. 큰일 나요. 서울에 있으면 안 되고 평양에 네, 있어야 평양에 있어요. 네, 네. 돈을 보내줄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까지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돈의 범위라고 할까요? 이게 뭐 너무 많이는 이제 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제한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내주는 방식이 북쪽에는 이제 휴대폰 요금을 통해서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는 게 예, 아니고요. 예. 네. 은행을 통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먼저 사용하고 후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북쪽은 내가 쓸 것만큼 선결제를 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선결제를 할 때 내가 거기다가 100만 원을 넣습니다. 1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넣고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있는 100만 원을 이소라한테 5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바로 이소라의 휴대폰으로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 가지고 내가 휴대폰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 돈 가지고 밥도 사 먹여야 되고 술도 사 먹여야 되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면 휴대폰에 그 저장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네네, 네. 그걸 현금화 시켜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북쪽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아들을 하나씩 낳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나가서 10년 동안 있으니까 네, 네. 애들이 돈 써야 되잖아. 용돈. 네, 용돈 네. 써야 되는데 매번 내가 양강도에서 강원도까지 직접 가서. 가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가지고 내가 잘 다니는 그 네. 집 네,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면. 대주면 내 휴대폰에다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가 아들이 그 이야기하는 휴대폰 번호에 바로 이제 거기다가 뭐 50만 원, 5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이 사람은 그 돈을 받고 거기서 현금을 꺼내서 얘한테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그 돈 가지면 뭐 나쁜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그 매번 나오면 이제 밥도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돈을 이제 보낼 수가 있고요. 억류라는 거에서 이제 그 만물상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예. 지난 예, 시간에 저번에 그러니까 네. 만물상이라는 네. 앱을 통해서 그 휴대폰 가지고 이제 상품 물건을 검색도 하고 네. 다 이제 할 수가 그 있어요. 상품을 구매도 가능한 예, 건가요? 예, 구매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선결제다. 네, 거기다 네, 넣어놓은 돈을 돈만큼만 넣은 네, 돈만 네, 이제 네, 쓸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은행에 있는 돈을 뭐 이렇게 옮기는 것이 옮기지 아니라 아니라, 이 예. 휴대폰에 이미 선결제를 한 입금해 금액만큼의 놓고, 네, 네, 네.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주 유용한 방식인데요. 사실은 들으면서 북녘사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좀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조금은 네. 그런 면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북녘사회 금융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재정과 금융도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한번 주제를 바꿔서 가축 시리즈를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지식이 되고 보면 즐거워지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